아버지를 피해서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와 제 인생을 개척해온 정아 씨. 20살 전에는 짐승이랑 똑같아. 자식하고 무슨 얘기를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랑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고. 좀 대면대면할 것 같아. 정말 한 번도 없고.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냐. 잠깐 사이에 그게 풀어질까? 아직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머리가 좀 커지면서 반항을 좀 했었어요. 이제 아빠가 하신 얘기가 너 같은 자식을 놓을 줄 알았으면 안 놓을 걸 그랬다. 너가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홧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입을 다물은 것 같아요. 아나콘다 논란 이후의 성형수술. 제가 수술을 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아마 그 사랑과 전쟁에 출연했던 사진이에요.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오마이갓! 개똥부위? 불광동 피투성이?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다 보니 방송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듣고 기어있지 고집대로 했다고 다짜고짜 을 때리시더라고요. 부모라고 해서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을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식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경험이 있고 옳은 얘기인데 왜 자식한테 져요? 사회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부를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많은 상처를 준 무서운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순을 넘긴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 위해 함께 여행을 나선 정아 씨. 아빠 이거 들고 다니세요. 이거 뭐라고? 산에 오를 때 길 미끄러우니까. 괜찮아. 그래도 이거 풀 많아서 미끄럽다니까요. 괜찮아. 아직도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아버지. 고관절 수술을 한 4번 정도 했었어요. 10년에 한 번씩 그 인공관절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인공관절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안 좋죠. 많이 쓰거나 이러면. 이래서 천륜이 무섭다고 하는 것일까요? 원망의 대상인데도 아버지가 걱정되는 정아 씨. 이거 쓰세요. 건강한 사람도 이 정도 컸으면 다 스틱 다 이거 의지하고 하는데 안 해도 된다는데요. 지금 그냥 이렇게 의지하고 가면 되죠. 저도 하나 들게요. 한 개씩 사이좋게. 그래. 훨씬 편하네. 안 해도 된다는데. 와, 너무 가파른데요? 거의 낭떠러지 수준인데. 그럼. 세 자식을 다그쳐가며 끌고 온 강한 아버지는 지금도 위험한 길에서 당신이 앞장을 섭니다. 이마에 긴 건 내 생전 처음이다. 이마에 가파르고 긴 거는. 다리가 불편하신 것도 마음에 걸리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오늘 코스는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근데 운동을 워낙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다리 근육이 또 풀릴 수도 있고. 굽어진 아버지의 등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불혹의 딸 자식. 칠순을 넘겼지만 쉽게 꺾이지 않으려는 아버지가 거대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와, 동굴이다, 동굴. 물이 계속 떨어져서. 신기해요.
이 큰 바위가 어떻게 탁 이렇게 탁 갈라질 수 있는? 아빠랑 저 사이 같은 느낌? 하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 틈을 두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딸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까지 풀려고 노력은 하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 개선이란 딸이 무조건 당신의 뜻을 따라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출구도 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길이 뻥 뚫렸으면 했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서 옳은 길을 제시했는데도 기대를 저버린 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아버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대하고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남보다 더 무섭게 비판하는 아버지에게 원망이 쌓인 정아 씨. 40년을 아버지와 딸로 살고도 마음의 교감은 없었습니다.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50년 전에 우리 고향의 풍습하고 풍경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오는. 아빠는 그럼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시절이 돌아가는 시절이 더 즐거울지도 몰라. 또 어릴 때 유년 시절 그렇게 또 보내고 싶진 않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지. 그 유년 시절로 돌아간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공포예요. 아빠가 너무 뭐라고 하고 너무 때리고 어릴 때도 아빠한테도 엄청 많이 맞았죠. 저한테 학습지 받아서 풀고 있는데 아빠가 이거 풀어보라 그래서 못 푸니까 2 더하기 3은 5아이가 다시 풀어봐라. 제가 왜 2 더하기 3이 5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돌덩이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학습지고 다 때려치라 이러면서 학습지를 다 찢어버리고 확 던져버리고 나가시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모르는 거 있어도 아빠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을걸요. 모르는 거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모르는 건 혼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옛날에 학원 안 갔을 때요. 학원 가기 싫으면 다 때려치우라고 학원 가방이랑 제 가방이랑 다 마당에 갖다 놓고 불 지르고 어린 시절의 기억에 상처밖에 없는 정아 씨. 그러니까 늘 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너무 비하해가지고 더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집에 있을 때 아빠가 들어올 때 그 하수구 보도블록 차 소리 덜컥 나는 그게 심장이 쿵쿵쿵쿵쿵 그 많이 그랬나? 뛰고 아빠 어떡하나 빨리 방에 들어가라 빨리 방치해라 아빠도 혼난다. 엄마도 뒤보다가 빨리 부엌 가고 군대에서 점호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얼차례 받기 전처럼 구구구구구구. 그래서 재용이가 자기는 애를 많이 낳고 아빠가 돼서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애들 호강시켜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갔을 때 애들이 자기를 안 무서워하는 아빠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 정도는 뭐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게. 처음 듣는 딸의 상처에 만감이 교차하는 아버지. 소처럼 일해서 자식들을 키웠건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입니다. 진짜 옛날 농사. 옛날 시골에 농사 짓는 그대로네. 우리 한국에. 농사 되게 알뜰히 짓는다. 자식 키운 공을 인정받고 사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아이씨 농사는 얼마나 됩니까? 쌍마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 관계가? 그럼 자녀들은 다 커서 다른 데 갔어요? 아니면 여기 같이 사세요? 무슨 일 해요? 자녀들은?
고생에 키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내가 생각에는 자식이 밖에 가서 변변한 큰 직업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만. 그 대학로에서 연극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되게 좀 창피해 하셨어요.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신 거 보고 아, 아빠도 그때 제가 연극하고 했을 때 그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소를 유심히 보던 아버지. 소가 다리가 저네. 뒷다리가 오른쪽 뒷다리가 저는 것 같은데 다쳤나? 소가 너무 불쌍해. 나는 그렇게 농사 안 지었어. 다리를 조는 게 아빠 생각이 나서요. 우리 아빠도 저렇게 다리 아픈데 오랜만에 살리려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했는데 정아 씨라고 아버지의 공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원망이 커서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보니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물 맑고 정자 좋은 곳이네요. 정자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소원 같은 거 적어놓는 건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 있는 병들입니다. 산소 깊이까지 와서 비는 소원들은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정아 씨에게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딸?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는 거? 아버지도 딸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도 나무늘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고 내가 소원을 빌려가 이 병에다 담아놓고 갑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18살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불우한 삶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아버지. 그 원동력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아버지로서의 꿈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걸음이 돼 자식들은 꽃을 피우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뛰어보려고 그 어려운 계단을 여기까지 내려오기만 하구나. 보상받는 것 같아요. 그 노력, 그 힘든 거 위해서 보상을 다 했네. 사람도 묵묵히 살아서 이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에게는 가치 있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절실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어릴 때 적지 않은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피해를 본 거 없고 내가 원래 어릴 때 놀림 많이 받았다면서요. 가난하고 또 아빠 뭐 몸도 그렇고 뭐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동네에서 되게 서러움을 많이 받으셨대요. 아빠 생각에 이제 지혜로운 복수가 얼른 커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에 장학금을 내는 거였대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하고 못 살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장학금 냈잖아요. 우리한테는 볼펜 남들 다 100원짜리 쓰는데 200원짜리 쓴다고 혼내가면서도. 이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아 씨.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가족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발 가족 좀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무슨 무시한다고 무시한다 그래. 정말 속 터는 소리 하네. 그냥 다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아빠가 자꾸 날 죄인으로 만들어요. 자꾸 뉘우치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지.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아니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왜 내가 당한 거 얘기한 것도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면 안 되나? 나도 내 인생 이렇게 되는 거 아빠보다 내가 제일 답답해요. 아빠는 안타깝겠지만 나는 그 짐을 다 내가 지고 간다고요. 왜 아빠까지 나를 자꾸 밟고 눌러요? 아빠가 안 그래도 어깨에 짐이 너무 많은데 아나콘다 사고 이후 11년. 길고도 힘든 나날이었습니다.